병원이 안정실이 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정실로 허가받지 않은 한 곳이 또 있었어요. 오늘 누구 근무한다. 야, 니 끌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 조심해라. 이런 말을 보호자들이 환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도 신고 의무가 있다. 우리 경찰이 신고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하세요 신고 이러더라고요. 행정부장이 탁 나왔을 때 간땡이가 부었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병원이라기보다는 무슨 사이비 집단 같은? 세상에 그 무슨 정의를 이룩한답시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 병원에 제가 근무할 때 의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월화수목 오면 금토 일은요. 회진을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회진을 오지 않는 의사들이요? 보통 의사분들이 이렇게 회진 많이 돌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의사가 회진을 안 오느냐. 선생님 여기는 일주일에 의사 한 번밖에 회진 안 와요. 의사분들이 뭐 법적으로 꼭 하루에 뭐 2번, 3번 이렇게 회진을 돌아야 되는 법이나 규율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회진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돌라는 건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의사가 판단하기에 2번이 아니라 3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에도 돌지 않는다. 다른 병원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원할 땐 반드시 의사를 대면을 하고 입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비대면 입원을 시켜요. 당직을 하면 당직자 명단에 있는데 연락을 한 병원에 없어요. 그럼 원장님 1층에 계시니까 아니지 집에 있지. 그러면 누가 환자를 보죠? 그러게요. 환자들이 방치돼 있는 건데 집에 있다고요?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네요. 선생님이 오다 이렇게 넣어가 아, 의사 아닌 사람이. 그럼 오다 시켜갖고 안정실에 집어넣고 그냥 수액 달고 그냥 그렇게 지내. 아니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은 이런 걸 모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저건 의료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처음에 너무 네 기준에 황당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미쳤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이랬어. 상대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너무 심하신데. 그래서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원장님 새로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데 간호부장한테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그냥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수간호사하고 행정부장이 부부예요. 그 2사람이 의사들 고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자기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다 알고 있고요. 부인은 간호과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고. 행정부장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회 부인이거나 여기 축구회에서 만난 사람 부인들이거나 서로 너무 유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끈끈한 무언가가 이렇게 아귀가 탁탁탁 맞아서 돌아가는 자기들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내치겠어. 환자분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의사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야 그 환자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입원 치료 필요성이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대면 진료를 해야 되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응급 입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의료기관의 동의 같은 걸 얻어서 경찰관님들이 일단은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오고 그 이후에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전혀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간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의사 아이디로 접속을 해요. 처방을 대신하는 거죠. 이 또한 법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원칙적으로 간호사에겐 처방권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데 간호사가 대신 처방을 내린다.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고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 의료행위의 결과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지시를 받아서 넣는 환자들이 있고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마음대로 집어넣는 그런 환자들은 연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알게. 보고서에서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지워야 되니까 연필로 썼던 건데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오늘 누구 근무한다. 야, 니 끌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 조심해라. 이런 말을 보호사들이 환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절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되고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등을 한 환자에 대해서 안정실로 환자를 옮기는 그런 행위가 치료나 보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정실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 일부를 결박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조차 간호사가 절대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누가 와서 보게 되면 언제든지 변조할 수 있게끔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서요. 그 내용이 특히나 안정실 처방, 안정실에 환자를 보내는 그 내용이라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안정실이 8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CCTV가 8개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안정실로 허가받지 않은 한 곳이 또 있었어요. 9개가 있는 건가요? 네. 개인 사물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도 침대 하나 집어넣고 양동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의사 지시 없이 또는 직원들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끌고 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CCTV가 없으니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 누가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정실 말고 이제 직원들이 모두 다 아는 비밀 안정실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의료기관에 절대 적합하지 않고요. 안정실이라는 게 결국 격리시키는 공간이잖아요. 네. 법에서 명확하게 어떤 증상 때문에 격리실에 위치시킨다라는 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대 가능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에 환자를 의사 보고 없이 안정실에 집어넣었다. 인권위에 넘겼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출근을 딱 했더니 의자를 질질질 끌고 와서 툭 주더니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게 자리라고요? 벌 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충격받으셨어요. 저기 앞에 있는 게 쓰레기통이에요. 아니, 저게 어떻게 자리예요? 간호사 수가 부족하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환자 곁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동동거리고 움직이고 그러기도 바쁜데 아까 보셨듯이 그 의자 바로 앞에 있는 그 붉은색 비닐이 씌워져 있는 박스는 의료 폐기물, 환자들의 오염물이 버려지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복도에 저를 앉혀놓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던 일이 환자들 바이탈 재고 혈압 재고 열 재는 거였어요.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인격이 살해되는 과정을 갈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죠.
저 인간이 오늘 왜 나와서 설치지? 되지지도 않고 저 미친 저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기도 제가 좀 의사 지시 없이 또는 직원들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끌고 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수간호사하고 행정부장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긴 자기들의 세상이다. 우리 병원은 전국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 끌고 모으는 곳이야. 그 선생님 일하기 힘드실 겁니다. 다 잘못된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 기간 지속이 된 걸로 보여지고 아마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 들어온 15살 여자 환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수시로 배가 아프다는 호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가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안정실에 집어넣어 이러더라고요. 미성년자인데. 그때 제가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랬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느냐고. 의사한테 보고를 하든지 배가 아프다면 주거나 하면 되지 왜 안정실에 집어넣느냐. 그리고 꼴 보기 싫다고 환자를 집어넣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예 인권의식 자체가 없군요. 신고해야죠. 잘하셨네요. 네. 안정실을 마음대로 하라는 오더는 내릴 수가 없지 않아요? 선생님 그건 저희 보고 알아서 적절히 하라고 왜 끊는지 핑계를 터나.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하나만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 의사와 간호사이고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인권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권에 선생님 집과 인권에 진정 넣으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CCTV를 확보해달라. 조사관이 나와서 그 관련된 CCTV도 다 볼 거고요.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CCTV 범죄행위 있을 때가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예요? 환자를 일시적이 하는 거. 근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쪽 기관 도움 받으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의료 비리 관련해서 경찰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가요. 뭐 공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좀 조금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19세 미만의 환자,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 기준 시간의 50% 이하로 처방하게끔 정해져 있고요. 자신이나 남을 해할 위험이 있는 때에만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또 막 욕설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욕을 했다. 그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욕을 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의사도 사용자로서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리라고요? 벌 서는 것도 아니고. 의자도 없었어요. 와. 그럼 저는 어디에 앉아서 일을 봐야 됩니까? 하니까 업무가 직원이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자를 툭 주더니 여기 앉아 있으라고. CCTV로 저를 감시하면서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마다 옆에 직원한테 보고를 하고 가래요. 너무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생기고 외래 간호사를 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만둘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만들었군요, 직책을. 모욕감이 상당하셨을 텐데. 네가 뭔데?
잘 운영되고 있는 우리 병원에 와서 네가 다른 병원에서 수간의사면 수간의사였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던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죽거리고요. 네, 저 들으라는 듯이. 직원들이 다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직원들이 1명, 2명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익 제보 후에 외래 발령 조치를 했고요. 원래 하던 업무에서 완전 제외를 시켰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면 되겠죠? 네, 신고 직후에 이런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인사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던 업무의 내용을 보면요, 내원 및 내방객들의 체크 업무, 이건 15년 경력의 간호사가 할 만한 업무가 아닙니다. 시간을 모아도 30분 정도면 되는 거고요. 결국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앉아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CCTV로 그 사람만 포커스를 잡아서 계속 감시하고요. 간호사한테 저기 앉아 있으라는 거는 인격을 말살시키는 행동인데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단체 SNS 대화방에서 막 나가라고 하고 행정부장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거는 따돌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특정 1인을 뭐 배제한다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 자체가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업무상 우위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바로 또 징계위원회를 열더라고요. 그 방에 의사들의 중요한 지시사항은 올려요. 그런데 그 방을 따로 만들었어. 정보에서 저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환자는 줘서는 안 되는 약을 제가 주게 만드는 거예요. 성추행? 성추행이요? 내가 성추행을 했대요. 민원이 와서 아유 아가씨가 이쁘다 그래요. 저보고 이쁘죠? 내가 예 이뻐요. 얼굴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게 성추행이래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3개월 정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령 조치 이후에 계속해서 막 징계 조치까지 내렸어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처사예요.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거를 병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 조롱하고 비아냥되고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는 업무가 변경되고 또 징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자체로 공익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보자분은 내부 고발자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보자분이 병원에서 제대로 일한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이 되자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병원을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재취업이 굉장히 또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장이 딱 나와서 저를 보더니 간땡이가 전국 어느 병원에도 너 취직 못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한번 마음대로 봐라 이러는 거예요. 하고 있네. 싹 지나가더라고요. 제정신인가? 범죄 행위를 막무가내로 막 하시네.
행정부장이 너 내가 취업 못하게 해줄게 하면서 욕을 했는데 협박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분야가 굉장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동종업계 간에 이를테면 뭐 단체 대화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모임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 채널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취업이 방해될 수 있겠다. 그런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신과로 취업이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가 올랐어요. 200배도 넘는 병원들은 다 냈습니다. 연락이 안 와요. 신대학교에서 한명 의사가 선생님 이러더니 그랬더니 유명해졌대 이러더라고요. 의사들끼리 그래요. 그 선생님 뭐 치유주기 마라 했는데 스페셜리스트 됐다던데 이러.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들었나 보네요. 그리고 예전에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제가 정신과에 온 돈 많은 놈을 꾸덕이려고 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경력이 있는 간호사분들은 경쟁력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아예 취업을 막아버렸어요. 이것 역시도 법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불법이고요. 절대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 15년 차에 이런 특수 분야, 특히나 이 정신과는 아무 간호사나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15년을 버틴 경력을 쌓아서 수간호사까지 업무를 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정신과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또 내부 고발을 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올바른 소리를 낸 분들을 올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정당한 방어막이 조금 더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면 제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